지금 전 세계의 신경은 온통 이란이 선포한 비상사태에 쏠려 있습니다. 모든 언론 매체는 이란이 최신의 전투기를 출격시키고 방공망을 풀가동하며 일촉즉발의 긴장감을 조성하고 있다는 소식을 연일 속보로 쏟아내고 있습니다. 하지만 군사 전문가의 시각에서 볼 때 정작 여러분이 소름 돋는 공포를 느껴야 할 진짜 신호는 이란의 요란한 움직임이 아닙니다. 바로 미 해군이 보여주는 기괴할 정도의 침묵입니다. 미 해군의 자부심이자 바다 위의 요새라 불리는 10만 톤급 핵추진 항공모함 에이브러햄 링컨함이 벵골만을 통과하던 중 갑자기 모든 위치 추적 장치인 트랜스폰더를 끄고 지도상에서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이 현상이 군사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는지 그 무게감을 정확히 체감하고 계십니까? 이것은 단순한 기동훈련이나 통상적인 순찰 경로의 변경이 결코 아닙니다. 이것은 적을 향한 공격 개시를 알리는 최후의 카운트다운이자 완벽한 기습을 위해 사일런트 모드에 돌입했다는 가장 확실하고도 위험한 징후입니다. 무려 10만 톤에 달하는 거대한 강철 덩어리가 드넓은 바다 위에서 증발했다는 것은 링컨함이 지금 이 순간에도 90여 대의 최첨단 전투기를 함재한 채 이란의 치명적인 타격권 안으로 소리 없이 파고들고 있다는 뜻입니다. 지금부터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은 단 72시간에 불과합니다. 이 짧은 찰나의 순간이 여러분의 자산 가치는 물론 세계 에너지 시장의 운명을 통째로 뒤흔들 골든타임이 될 것입니다. 오늘 저는 언론들이 떠들어대는 수박 겉핥기식의 뻔한 뉴스는 전부 배제하겠습니다. 대신 미군이 어떻게 이 거대한 전쟁 기계를 조용하면서도 치명적으로 조립해왔는지 그 소름 돋는 디테일을 철저하게 해부해드리겠습니다. 왜 이번에는 미국이 단순한 위협에 그치지 않고 진짜 발사 버튼을 누를 수밖에 없는지 그 차가운 논리를 확인해 보십시오. 먼저 링컨함의 고잉다크, 즉 위치 신호 차단이 갖는 진짜 무게감부터 짚어보겠습니다. 마린 트래픽 같은 민간 선박 추적 시스템에서 항모 전단 전체가 일시에 사라졌다는 것은 명백한 의도를 가진 작전 보안 프로토콜, 즉 군사용어로 오피색이 발동되었음을 의미합니다. 보통 항공모함이 이동할 때는 주변 상선과의 충돌을 방지하기 위해 자신의 위치를 알리는 것이 관례이지만 타격 위치인 스트라이크 포지션에 임박하면 이야기는 완전히 달라집니다. 이것은 적에게 우리의 정확한 공격 발진 위치를 숨기고 기습의 파괴력을 극대화하겠다는 사실상의 선전포고나 다름없습니다. 이 상황의 엄중함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시계를 1988년으로 되돌려 볼 필요가 있습니다. 당시 미 해군은 이란을 상대로 사마귀 작전, 즉 오퍼레이션 프레잉 멘티스를 감행했습니다. 그때는 이란 해군력의 절반가량을 단 하루 만에 수장시키는 제한적인 보복 작전에 그쳤습니다. 하지만 지금 링컨함이 보여주는 움직임은 그때와는 차원이 다른 압도적인 규모입니다. 1988년의 작전이 상대의 손목을 때리는 훈육 수준이었다면 2026년에 포착된 이 움직임은 상대를 완전히 무력화시키고 괴멸시키기 위한 전면적인 타격 대형입니다. 5세대 스텔스기인 F-35C와 하늘의 포식자 슈퍼호넷, 그리고 적의 눈을 멀게 할 그라울러, 전자전기까지 포함된 제구항모 비행단은 단일 국가의 공군력 전체를 압도하는 가공할 화력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이란 지도부가 지금 느끼는 공포의 본질은 단순히 배가 다가오고 있다는 사실이 아닙니다. 그 거대한 배가 지금 어디에 숨어 있는지, 그리고 언제 함재기들이 발진해 자신들의 머리 위로 쏟아질지 전혀 예측할 수 없다는 불확실성이야말로 최고의 심리적 압박이자 고문입니다. 링컨함은 지금 인도양의 짙은 어둠 속에서 이란의 급소를 정교하게 겨누고 있는 날카로운 칼날과 같습니다. 하지만 진짜 문제는 눈에 보이는 거대한 항공모함 한 척이 아닙니다. 사람들은 흔히 수면 위를 당당하게 가르는 거대한 배에만 모든 정신을 집중하지만 실제 전쟁의 승패를 결정짓는 진짜 위협은 지도상에서 좀처럼 보이지 않는 아주 작은 섬 디에고 가르시아에서 소리 없이 준비되고 있습니다. 만약 항공모함 전단이 적의 뺨을 때려 주위를 분산시키는 역할이라면 그곳에는 적의 뼈를 통째로 가루로 만들어버릴 묵직한 강철망치가 출격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항모 전단이 바다 위를 장악하며 무력 시위를 벌이는 동안 하늘에서는 그보다 훨씬 더 은밀하고 치명적인 수송작전이 긴박하게 벌어지고 있습니다. 군사 전문가들이 지금 이 순간 가장 예리하게 주목하는 곳은 호르무즈 해협이나 페르시아만이 아닙니다.
바로 인도양 한복판에 고립된 영국령 섬 디에고 가르시아입니다. 최근 공개된 비행 항적 데이터에 따르면 지난 48시간 동안 미 공군의 거대 수송기인 C-17 글로브 마스터들이 이 작은 섬으로 마치 벌떼처럼 쇄도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병사들의 부식이나 소모품을 나르는 수준이 아닙니다. 전쟁의 양상을 완전히 뒤바꿀 이른바 게임 체인저를 전진 배치하고 있다는 명백하고도 소름 돋는 증거입니다. 왜 하필 디에고 가르시아일까요? 이곳은 이란이 보유한 중단거리 미사일의 사정권에서 교묘하게 벗어나 있으면서도 장거리 전략 폭격기가 출격하기에는 세계에서 가장 완벽한 위치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는 이곳에 설치된 비정상적일 정도로 긴 활주로에 주목해야 합니다. 이 거대한 활주로는 B-2 스피릿 스텔스 폭격기나 B-1, B 랜서 같은 전략 자산들이 수만 파운드의 가공할 무장을 가득 싣고도 안전하게 이륙할 수 있는 전 세계에 몇 안 되는 전략적 요충지입니다. F-35나 F-18 같은 전술 기종들은 날렵하고 정밀하지만 태생적인 한계가 명확합니다. 바로 무장 탑재량입니다. 스텔스 기능을 유지하려면 모든 폭탄을 기체 내부 무장창에 숨겨야 하는데 기껏해야 2000파운드급 폭탄 한두 개가 한계입니다. 이 정도 화력으로는 지상의 레이더 기지나 전차 부대는 파괴할 수 있어도 땅속 깊숙이 요새화된 이란의 핵심 심장부는 결코 건드릴 수 없습니다. 여기서 제가 새롭게 분석해드릴 이번 작전의 핵심 키워드가 등장합니다. 바로 GBU-57 MOP, 즉 초대형 벙커버스터입니다. 무게만 무려 3만 파운드, 약 13.6톤에 달하는 이 괴물 같은 폭탄은 오직 미 공군의 대형 전략 폭격기만이 운용할 수 있습니다. 이란은 지난 수십 년 동안 나탄즈와 포르도 같은 핵시설들을 지하 수십 미터 아래의 단단한 안반층과 2중, 3중의 강화 콘크리트 속에 숨겨 요새화해 두었습니다. 일반적인 미사일이나 폭탄으로는 흠집조차 낼 수 없는 곳입니다. 하지만 GBU-57은 다릅니다. 이 괴물은 강화 콘크리트 60m를 그대로 관통에 뚫고 들어간 뒤 시설의 내부 중심점에서 폭발하도록 설계되었습니다. 디에고 가르시아에 전략 폭격기들이 집결했다는 사실은 이번 작전의 목표가 단순한 경고나 지상군 타격 수준이 아니라는 것을 강력하게 시사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겉으로 시위대를 보호하겠다는 인도적인 명분을 내세웠지만 군사적 배치는 절대로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이 거대한 벙커버스터의 등장은 이란 정권의 최후 생존 수단인 핵 프로그램과 지하 지휘 벙커를 직접 겨냥해 완전히 뿌리 뽑겠다는 미국의 단호한 의지입니다. F-35가 이란의 눈과 귀인 방공망을 찌르는 예리한 메스라면 디에고 가르시아에서 발진할 폭격기들은 이란의 척추를 부수러 가는 거대한 해머입니다. 이 가공할 해머가 준비되었다는 것은 더 이상의 외교적 수사나 협상의 여지가 사라졌음을 의미합니다. 또한 대규모 항공작전을 지속하기 위해서는 상상을 초월하는 양의 항공유와 정비 부품, 그리고 예비 탄약이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C-17 수송기들이 밤낮 없이 오가는 것은 바로 이 거대한 보급선을 완벽하게 구축하는 과정입니다. 군대에서 아마추어는 전략을 논하지만 진짜 프로는 병참을 논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지금 미군은 단발성 공습이 아니라 최소 한 달 이상의 지속적인 고강도 폭격을 수행할 수 있는 철공소 같은 병참 기지를 완성해 가고 있습니다. 이란이 그토록 자랑하던 험준한 산악 지형의 이점을 단번에 무력화시킬 만반의 준비가 끝난 것입니다. 하지만 이 무거우면서도 느린 폭격기들이 안전하게 목표 지점까지 날아가 폭탄을 투하하려면 반드시 선행되어야 할 필수 조건이 있습니다. 누군가 먼저 사지로 뛰어들어 길을 열어줘야 합니다. 그 위험천만한 선봉 임무를 수행하기 위해 요르단에는 또 다른 베테랑들이 소리 없이 도착했습니다. 지하 깊숙이 숨겨진 벙커를 단번에 박살낼 거대한 망치가 인도양에서 대기 중이라면 이제 그 망치를 휘두를 때 상대의 두 팔을 단단히 묶어둘 정교한 기술자가 등판할 차례입니다. 요르단의 무아파크 살티 공군 기지에 미 공군의 최정예 기종인 F-15E 스트라이크 이글 비행대가 긴급하게 전개된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많은 분이 의아해하실 수도 있습니다. 현존 최강의 5세대 스텔스 전투기인 F-35가 이미 배치되어 있는데 왜 굳이 설계된 지 수십 년이 지난 구형 기체인 F-15를 이 엄중한 시국에 추가로 투입하는 것일까요? 이 날카로운 질문에 정확히 답할 수 있어야만 비로소 전장의 실체를 꿰뚫어보는 전문가의 안목이 생깁니다. 하늘의 암살자로 불리는 F-35는
적의 레이더망에 포착되지 않고 은밀하게 침투하는 능력이 타의 추종을 불허하지만 그 스텔스 성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치명적인 대가를 치러야 합니다. 바로 무장을 기체 내부의 좁은 무장창에만 숨겨야 하기에 탑재할 수 있는 미사일과 폭탄의 숫자가 극히 제한적이라는 점입니다. 반면 F-15E 스트라이크 이글은 하늘을 나는 거대한 트럭이자 링 위의 무자비한 글래디에이터와 같습니다. 비록 적의 레이더에는 선명하게 노출될지언정 무려 23,000파운드, 약 10.4톤에 달하는 가공할 폭탄과 미사일을 주렁주렁 매단 채 전장을 향해 날아오를 수 있습니다. 이 두 기종이 전방 기지에 동시에 전개되었다는 사실은 미군이 이른바 시드 작전, 즉 적 방공망 제압 임무를 완벽하고도 철저하게 수행하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드러낸 것입니다. 제가 분석한 시나리오는 매우 명확합니다. 먼저 항공모함 링컨함에서 발진한 미 해군의 F-35C와 해병대의 F-35B가 공격의 선봉에 서게 됩니다. 이들의 1차적인 목표는 이란이 금지옥엽처럼 여기며 배치한 러시아제 S-300PMU나 S-400 같은 최첨단 고구도 방공 미사일 시스템의 눈, 즉 레이더를 단숨에 멀게 만드는 것입니다. 이란의 방공망이 순식간에 먹통이 되어 혼란에 빠지는 그 찰나의 틈을 놓치지 않고 요르단 기지에서 출격 대기 중이던 F-15E들이 엄청난 양의 정밀 유도 폭탄을 싣고 이란 영공으로 파고듭니다. 눈이 멀어버린 채 허우적거리는 이란의 방공포대들과 지상군의 탄도미사일 발사대들을 그야말로 초토화시키는 파괴적인 역할은 바로 이 F-15E 스트라이크 이글의 몫입니다. 만약 트럼프 대통령이 단순히 적을 겁주기 위한 쇼를 기획했다면 그저 멀리서 토마호크 미사일 몇 발을 쏘고 말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F-35로 적의 문을 따고 들어가 F-15E로 집안을 완전히 털어버리는 이 조합은 명백하게 점령과 완전한 파괴를 목적으로 하는 공격적인 구성입니다. 이것은 12일 동안이나 불을 뿜었던 지난 2025년 6월 전쟁 때보다도 훨씬 더 공격적이고 체계적인 화력 배분입니다. 당시에 F-15E들이 주로 이란의 순항 미사일을 요격하며 이스라엘을 방어하는 수비적 임무에 집중했다면 이번에 전개된 전력들은 이란 영공 깊숙이 침투해 모든 핵심 시설을 가루로 만들 만반의 준비를 마친 상태입니다. 군사적인 관점에서 볼 때 이제 모든 퍼즐 조각은 빈틈없이 맞춰졌습니다. 바다에는 흔적을 지운 항공모함이, 외딴 섬에는 벙커버스터를 실은 폭격기가, 그리고 최전방 기지에는 폭탄을 가득 실은 하늘의 트럭들이 명령만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무기보다 더 소름 끼치는 징후는 바로 사람들의 움직임에서 감지됩니다. 기계는 속임수로 배치할 수 있지만 자국민을 긴급 대피시키는 것은 결코 연기할 수 없는 실전이기 때문입니다. 지금 카타르의 알 우데이드 기지에서 포착된 비상한 움직임이 바로 그 결정적인 신호입니다. 공격 버튼이 실제로 눌리기 직전 펜타곤의 수뇌부가 가장 먼저 수행하는 은밀한 작업이 무엇인지 알고 계십니까? 전쟁의 불길한 징후를 읽을 때 뉴스 앵커의 화려한 미사여구나 정치인의 성명서보다 훨씬 더 신뢰할 수 있는 데이터는 바로 사람과 기름의 이동 경로입니다. 무기체계는 적을 기만하기 위해 얼마든지 전략적으로 배치할 수 있습니다. 위험용으로 항공모함을 띄우는 쇼를 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자국민을 사지해서 철수시키는 행위는 절대 단순한 정치적 제스처가 될 수 없습니다. 그것은 실제 상황이 코앞까지 닥쳤음을 알리는 가장 확실하고도 처절한 경보입니다. 현재 카타르에 위치한 알 우데이드 공군 기지에서 비전투 요원들과 민간인 군무원들의 급박한 철수 움직임이 포착되고 있습니다. 이곳이 어떤 곳입니까? 미 중부사령부의 전방 지휘소이자 중동 전체 작전을 통제하는 뇌와 심장 같은 곳입니다. 10,000명 이상의 미군이 주둔하고 있는 이 거대 기지에서 인원을 밖으로 뺀다는 것은 단 하나의 시나리오를 의미합니다. 미군 지휘부가 공격 개시 이후 벌어질 이란의 대규모 미사일 보복 공격을 이미 기정사실로 받아들이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공격을 시작하는 그 순간 알 우데이드 기지는 이란 탄도미사일의 1순위 타겟이 될 것이 뻔하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병사들과 자국민이 처참하게 희생될 것을 뻔히 알면서도 인원을 그대로 남겨두는 지휘관은 세상에 없습니다. 이와 동시에 중동의 하늘에서는 또 다른 불길한 징후가 데이터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바로 KC-135 스트라토탱커 공중급유기들의 숫자가 비정상적으로 급증했다는 사실입니다.
최첨단 전투기들은 화려한 외형을 자랑하지만 치명적인 약점을 안고 있습니다. 무장을 가득 실은 상태로 고속 비행을 하면 연비가 끔찍하게 나빠져 작전 반경이 눈에 띄게 줄어듭니다. 이란 영공 깊숙이 침투해 목표물을 정확히 타격하고 안전하게 기지로 귀환하려면 하늘 위에서 연료를 공급해줄 공중 주유소가 필수적입니다. 수십 대의 급유기가 때를 지어 이륙하고 있다는 것은 미군 전투기들이 대규모 장거리 타격 임무를 수행하기 직전이라는 물리적인 증거입니다. 단순한 국경 순찰이나 방어 임무라면 이토록 막대한 양의 급유 전력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24시간 내내 쉴 새 없이 폭탄을 퍼붓는 지속적이고 고강도의 항공 작전을 위한 완벽한 포석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SNS를 통해 평화를 언급하든 이란 정권이 시위대를 핑계로 협상을 시도하든 본질은 변하지 않습니다. 짐을 싸서 기지를 떠나는 사람들과 하늘을 가득 메운 급유기들을 보십시오. 이 움직임들은 결코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미군은 이미 이란의 반격 시나리오까지 모두 계산해 넣었고 자신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몸집 줄이기에 돌입했습니다. 하지만 미군은 이렇게 철저히 대비할 수 있다 쳐도 그들의 동맹국인 이스라엘은 상황이 전혀 다릅니다. 미국의 방패 뒤에 숨어있던 이스라엘은 지금 식은땀을 흘리며 공포에 떨고 있습니다. 지난 전쟁의 악몽이 다시금 되살아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미군이 공격 버튼을 누르기 직전 워싱턴의 핫라인을 가장 다급하게 울린 사람은 다름 아닌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였습니다. 그는 미국 측에 아주 솔직하면서도 충격적인 메시지를 전달했습니다. 미군의 전면적인 물리적 지원 없이는 이란에 가공할 보복 공격을 자력으로 막아낼 자신이 없다는 항복 선언에 가까운 고백이었습니다. 세계 최고의 정보기관인 모사드와 철벽 방어 시스템인 아이언돔을 가진 나라가 왜 이토록 약한 소리를 하는 것일까요? 그 답은 지난 2025년 6월에 겪었던 끔찍한 악몽에 숨어 있습니다. 기억하십니까? 불과 7개월 전 있었던 12일 전쟁 말입니다. 당시 이란은 미사일 세례를 퍼부었고 난공불락이라 믿었던 이스라엘의 방공망은 결국 처참하게 뚫렸습니다. 그 결과 32명의 이스라엘 시민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군사적으로 볼 때 이 숫자는 단순한 인명피해 이상입니다. 이스라엘이 자랑하던 다층 방어 체계가 수백 발을 동시에 쏘아 올리는 포화 공격 앞에서는 속수무책이라는 치명적인 약점을 노출한 사건이었습니다. 이란은 이 약점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게다가 이스라엘은 지정학적으로 피할 곳이 없는 좁은 땅입니다. 지금 이스라엘은 사면초가 아니 이른바 불의 고리에 갇혀 있습니다. 북쪽 레바논에서는 헤즈볼라가 15만 발의 로켓을 겨누고 있고 남쪽 예멘에서는 후티 반군이 동쪽 시리아와 이라크에서는 친이란 민병대들이 일제히 발사 명령만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미국이 이란 본토를 타격하는 순간 이란은 이 대리 세력들에게 일제 사격 명령을 내릴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전쟁이 아니라 이스라엘이라는 국가의 생존이 통째로 걸린 절체절명의 위기입니다. 최근 이스라엘 레바팀 기지에 F-35I 아디르 스텔스기들이 추가 배치되고 미군이 사드포대를 증강한 것은 공격용이 아니라 인질이 된 동맹국이 전멸하는 것을 막기 위한 최소한의 방패입니다. 미국은 이란을 때리고 싶어 하지만 그 대가로 유일한 중동 파트너인 이스라엘이 불바다가 되는 시나리오는 감당하기 어렵습니다. 결국 지금 상황은 팽팽한 공포의 균형 상태입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시민들만 떨고 있을 일이 아닙니다. 미사일이 날아다니기 시작하면 전 세계인의 지갑에 직격탄을 날릴 진짜 경제적 재앙이 시작됩니다. 바로 배럴당 200달러라는 공포의 숫자입니다. 전문가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이란의 핵폭탄 자체가 아니라 세계 경제의 동맥인 호르무즈 해협의 봉쇄입니다. 전 세계 원유의 20%가 지나는 이 좁은 바닷길에서 유조선 한 척이라도 피격당한다면 물류는 마비되고 제조 원가는 폭등할 것입니다. 이미 시장은 반응하고 있습니다. 세계 최대 보험 시장인 로이드 선급의 리포트에 따르면 페르시아만을 오가는 선박들의 전쟁 위험 할증료는 링컨함의 실종 소식과 함께 단숨에 1000%나 폭등했습니다. 총성이 울리기도 전에 이미 돈줄이 막히고 있는 것입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항공모함 3척을 집결시킨 진짜 이유는 단순히 인권 때문이 아닙니다. 독재 정권이 유일하게 이해하는 언어인 압도적인 물리력을 통해 미래에 더 큰 파국을 막으려는 경찰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모든 무대는 완성되었습니다. 앞으로 남은 72시간
이 시간이 지나면 우리는 압도적인 무력 앞에 이란이 백기를 들고 협상장으로 나오거나 아니면 2003년 이라크 전쟁 이후 최대 규모의 화력쇼가 시작되는 것을 목격하게 될 것입니다. 어느 쪽이든 분명한 것은 미국의 이 결단이 세계 역사의 흐름을 완전히 바꿔놓을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이 거대한 힘의 논리를 읽어내야 합니다. 역사는 언제나 흐름을 먼저 읽고 준비한 자의 편이었음을 잊지 마십시오.